외국에 의존하던 항공기 정비를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사천에 문을 열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겹게 추진된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형 사립 유치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부의 입장을 완강합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아예 경남에 차리는가 하면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항공기 정비를 이제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사천에 문을 열었는데 외화 유출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첫 민간 항공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입고된 항공기는 제주항공 소속 B737 여객기, 동체와 날개, 배선, 객실 등에 대한 정밀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출고될 예정입니다.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기존의 정비 방식에서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항공정비 전문업체로 기체 중정비를 시작으로 부품과 엔진 정비까지 영역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정비 능력 인증을 획득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항공기도 수주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서비스가 항공기 정비 기술을 선도하며 세계 인류의 항공정비 종합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국내의 민간 항공정비 수요는 연간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비업체가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정비 물량을 싱가포르와 중국, 몽골 등 해외 업체에 위탁해왔습니다. 항공업계는 정비 시간 단축은 물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기 제작부터 안전, 운송, 정비에 이르는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서부 경남 KTX의 역사 유치 경쟁이 벌써 치열합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KTX역은 모두 6곳, 신설지는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 4곳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역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역사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차도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어령에 KTX가 있어야 한다며 어령군은 역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천의 시민단체는 남부 내륙철도를 대전 삼천포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전 삼천포항 거제 노선으로 변경하여 재검토가 있기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합천에선 해인사와 합천업, 함양 울산고속도로 인근 등 역사 후보지가 여러 거론되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경북에선 정차역 없이 노선만 깔겠다는 건 지역 무시라며 정부를 압박합니다. 경북 성주군청 앞인데 KTX역을 유치하자는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이처럼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경북 지역 구간의 역사 건립 계획이 전혀 없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노선과 역 위치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지역의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자칫 KTX가 아니라 무궁화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과열된 유치전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국토부에서 역의 위치라든지 노선 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속 절차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리산 하동 양수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하동군 대책위원회 집회가 오늘 화계면 사무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하동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포기 공문을 보내고 외국 출장 중인 윤상기 군수가 귀국하면 빠른 시일 안에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진주시민소통위원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진주시와 삼성교통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소통위의 중재로 진주시와 삼성교통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에는 의견 접근을 보였지만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지난해 표준운송원가의 소급 적용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양측 모두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기 전에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뿌열 정도로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했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여서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측정 당일인 오늘과 내일 예보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일은 짝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 소재지의 행정 공공기관은 대중교통 등의 이유로 제외됩니다. 민간도 적용됩니다. 도내 53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해야 하고 1,100여 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과 살수 차량 운행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시내버스도 늘려서 운행합니다. 한편 도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땐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대형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면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은 입력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어 보다 투명한 회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70여 곳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5곳뿐,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개인 재산을 보장한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립 비용 자체는 개인 재산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에듀파인을 거부하면 학급 감축과 재정지원 축소 등의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사립유치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이행 시에는 정원 감축과 학급 감축, 차등적인 제재를.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유총은 반대 집회와 헌법 소원까지 예고하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아예 경남에 차리는가 하면 경남과 서울로 오가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최고 집행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노회찬 빈자리 사수를 위해 창원에 제2당사를 마련하고 당대표가 창원에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창원에서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합니다. 정의당 5만 당원들에게 총 비상동원령을 내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창원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 경남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산 선거구 탈환을 목표로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저인망식 선거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런 점을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민중당은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는 노회찬과의 약속이라며 조합원 총투표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과 제가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보 후보는 단일화하고 진보 정당을 대통합한다라고 이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 변수는 진보 후보 단일화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다음 달 후보 등록 전에 진보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5곳에서 치러지는 4.3 재보궐선거는 경남에서만 2곳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경남의 당력을 총결집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합천평화의 집을 비롯한 원폭피해자 단체들이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차원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원폭피해자 특별법을 조속한 개정, 3.1절 정부기념사에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 천명 등을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는 8월 합천에서 열리는 74주년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피폭자와 그 후손을 위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오늘 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베일리 사업이 농업인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경상남도가 해당 사업지를 고성군 하이면에서 갑자기 밀양시 삼량린읍으로 바꾼 것에 대해 시설원의 공급 과잉을 비롯한 농민들의 우려에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 따기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진주시 문산읍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9kW 설비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설비는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년 동안 운영하며 1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예상 발전 수익금을 이 복지시설에 기부됩니다. 남동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1년 전북 완주군 율목마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4강팀이 가려졌습니다. 오늘 고성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축구대회 8강전에서 대구 현풍고와 충북 충주상고, 인천 대건고, 대구 대륜고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경남의 진주고는 대구 대륜고에 0대1로 져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2월 회의가 오늘 진주 사옥에서 MBC 경남의 라디오 프로그램 전반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이 좋았다면서도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깊이를 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라져가는 사투리 보존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